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립 세 번째 시간이자 풀크럼 두 번째 시간으로 손가락 위치에 따른 풀크럼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풀크럼의 변화는 지난 시간에 알아보았던 스틱에서의 위치 변화와 오늘 알아볼 손가락에서의 위치 변화로 나눌 수 있습니다. 스틱의 위치 변화뿐만 아니라 손가락 위치의 미세한 변화만으로도 드럼 연주의 표현 범위와 스틱의 컨트롤 정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처럼 드럼 그립, 특히 풀크럼은 드럼 연주와 스틱 컨트롤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알아본 스틱 위치에 따른 풀크럼의 변화에 이어서 손가락 위치의 변화, 즉 손가락 마디 위치에 따른 풀크럼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풀크럼은 스틱을 잡을 때 회전의 중심이 되는 지점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엄지와 검지 그리고 중지 사이에 형성되며 스틱을 조절하는 중심축이며 핵심 요소입니다. 스틱 컨트롤이 불안하고 어색하다는 것은 곧 풀크럼이 불안하고 어색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풀크럼은 스틱 컨트롤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소로 예를 들면 시소의 중심축이 안정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만큼 스틱 컨트롤의 핵심이 되는 풀크럼이 안정적이어야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연주를 안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곡의 필요에 맞는 풀크럼을 선택하고 자유자재로 컨트롤할 수 있다면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 없이 컨트롤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퍼포먼스의 효과를 훨씬 더 극대화할 수 있게 됩니다. 자동차 기어와 드럼 스틱의 손가락 마디 위치에 따른 풀크럼의 변화를 비교해보면 흥미로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개념 모두 힘의 전달 방식과 효율성을 최적화하는 역할을 하며 특정한 상황에서 최상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기어, 즉 변속기, 트랜스미션은 엔진의 동력을 바퀴에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며 자동차의 성능, 연비, 엔진 보호, 주행 안정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처럼 손가락 마디의 풀크럼 위치 이동은 자동차 기어의 개념과 비교해서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자동차의 속도와 파워에 따라 기어 단수를 변경하듯이 드럼에서도 손가락 마디의 풀크럼 위치를 이동하여 힘의 전달 방식과 효율성을 최적화하고 특정한 상황에서 최상의 성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드럼을 연주할 때 사용하는 그립에서 스틱을 잡는 위치, 즉 풀크럼 포인트가 바뀌면 풀크럼도 변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손가락에서의 풀크럼 포인트 이동, 즉 손가락 마디 위치가 바뀌면 풀크럼도 변하게 됩니다. 풀크럼의 변화는 스틱 컨트롤, 리바운드, 타격 강도, 그리고 속도와 안정성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손가락 마디의 풀크럼 포인트 위치 이동, 즉 손가락 기어는 검지의 위치를 이용하여 곡의 필요에 따라 사용합니다. 기어 1은 검지 세 번째 마디, 기어 2는 검지 두 번째에서 세 번째 마디 사이, 기어 3는 검지 두 번째 마디, 기어 4는 검지 첫 번째에서 두 번째 마디 사이, 기어 5는 검지 첫 번째 마디, 기어 6는 검지 끝에서 첫 번째 마디를 말합니다. 다음은 각각의 기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손바닥과 가까운 쪽, 즉 세 번째 마디에서 풀크럼을 형성하는 기어 1과 기어 2는 손 전체를 사용하여 정밀한 컨트롤은 어렵지만 가장 강한 힘 전달이 가능하고 리바운드보다는 직접적인 타격 위주의 큰 볼륨이 필요한 연주에 유리합니다. G1은 거의 사용할 일이 없지만 간혹 가장 큰 파워가 필요할 때, 오직 파워에만 중점을 둘 때 또는 최대 맥시멈의 댐핑과 어택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포지션입니다. G2는 곡의 클라이맥스나 코러스 부분에서 곡이 버닝되는 부분에서 또는 흔히들 말하는 훅에서 사용하는 포지션입니다. 손가락 중간 부분, 즉 두 번째 마디에서 풀크럼을 형성하는 기어 3와 기어 4는
손가락 중간 부위를 사용하여 균형 잡힌 컨트롤, 즉 적절한 힘과 리바운드의 조절, 그리고 다이내믹 컨트롤이 용이하며 다양한 연주 스타일에 적합합니다. G3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기본 위치입니다. 대부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G5의 기본 위치보다 큰 스윙 궤적을 가지고 있어서 전반적인 스틱 컨트롤이나 다이내믹 레인지의 밸런스가 좋은 포지션입니다. 개인적으로는 G3를 기준으로 풀크럼의 위치 이동을 통해 연주에 필요한 컨트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G4는 잔잔한 곡, 기존의 곡들보다 다이내믹 레인지가 작은 곡을 연주할 때 사용하는 포지션입니다. G4를 기준으로 인트로나 벌스 등 잔잔한 부분을 연주하고 프리코러스나 코러스 등의 부분은 곡의 필요에 따라서 풀크럼의 위치 이동을 통해 연주합니다. 손가락의 끝쪽, 즉 첫 번째 마디에서 풀크럼을 형성하는 기어 5와 기어 6는 스틱을 손가락의 끝부분으로 컨트롤하여 상대적으로 힘 전달이 약하지만 작은 볼륨 컨트롤에 유리합니다. 민감하고 빠른 컨트롤이 가능하고 리바운드 활용에 용이합니다. G5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본 위치입니다. 아마도 드럼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이 포지션으로 배우시게 될 텐데요. 엄지, 검지, 중지의 삼각구도와 스틱 컨트롤에 있어 안정적인 포지션이라서 처음 배우기에는 가장 무난하고 안정적인 기본 포지션입니다. G6는 아주 섬세하고 가벼운 터치가 필요할 때 또는 다이내믹 레인지가 작은 노트를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그리고 가장 빠른 연주 또는 곡 연주와 상관없이 오직 최고의 스피드만을 내보고 싶을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어의 단수를 변경하는 이유는 필요에 따른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풀크럼에서도 위치 변화와 기어 변화를 이용해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기어 1단에서 가장 큰 파워를 내고 6단에서 가장 빠른 스피드를 내듯이 드럼에서도 손가락 기어의 G1에서는 가장 큰 파워를 내고 G6에서는 가장 빠른 스피드를 냅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기어가 올라갈수록 컨트롤해야 하는 반경이 작아지고 반경이 작아진 만큼 여리고 빠른 스트로크에는 유리해집니다. 하지만 스윙 반경이 작아질수록 상대적으로 파워는 줄어들게 됩니다. 반대로 기어가 내려갈수록 스윙 반경이 커지므로 컨트롤해야 하는 스트로크 거리가 늘어나 스피드는 줄어드는 반면에 늘어난 거리만큼의 파워를 더 얻을 수 있습니다. 속도 면에서는 반경이 작은 스윙보다 느리겠지만 파워 면에서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유는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스트로크 궤적의 크기에 따라 파워와 스피드가 결정되기 때문인데요. 궤적이 클수록 강한 파워를 내고 궤적이 작을수록 빠른 스피드를 낼 수 있습니다. 위치 에너지 공식에 대입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U는 mgh, 즉 U, 위치 에너지는 m, 질량 곱하기 g, 중력 가속도 곱하기 h, 높이를 나타냅니다. 위치 에너지는 높이가 클수록 증가하며 이는 자동차 기어의 토크와 속도 변화 및 드럼 스틱의 풀크럼 위치 변화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드럼 스틱의 풀크럼을 위치 에너지 개념에 적용해보면 저단기어와 유사한 손바닥 가까운 풀크럼, 즉 스틱이 손가락 안쪽 세 번째 마디에 위치하면 위치 에너지가 높아지고 높이가 큰 만큼 더 많은 힘을 사용해야 하지만 강한 타격이 가능합니다. 오르막길을 오르는 자동차처럼 강한 파워가 필요할 때 사용합니다. 중간기어와 유사한 손가락 중간 마디의 풀크럼, 즉 스틱이 손가락 중간 지점에 위치하면 적절한 힘과 속도의 균형 잡힌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평지 주행의 자동차처럼 균형 잡힌 힘과 속도를 제공합니다. 고단기어와 유사한 손가락 끝의 풀크럼, 즉 스틱이 손가락 안쪽 첫 번째 마디에 위치하면 위치 에너지가 낮아지고 높이가 작은 만큼 적은 힘으로도 빠른 연주가 가능합니다.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자동차의 가속이 쉬운 것처럼 빠른 연주에 적합합니다.
이처럼 자동차 기어와 드럼 스틱 풀크럼의 위치 에너지를 비교하면 높은 위치 에너지는 강한 힘을 내는 데 유리하고 낮은 위치 에너지는 속도를 높이는 데 유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손가락 기어 번호와 손가락 마디 위치 그리고 위치에 따른 다이나믹 레인지를 표시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건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고 또 사용한다 하더라도 곡에 따라서 한 포지션으로 연주하거나 한 포지션에서 스틱 컨트롤, 즉 손목 컨트롤, 손가락 컨트롤, 스윙 모션 등으로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개념 설명과 이해를 위한 기준이며 각각의 기어만으로도 다양한 다이내믹 표현이 가능하니 이런 개념도 있구나 정도로 참고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살펴본 두 가지 위치, 스틱에서의 위치와 손가락에서의 위치를 결합하면 상당히 큰 다이나믹 레인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선 기본 풀크럼 포인트에서 위아래로 위치만 이동해도 한두 단계 이상의 다이나믹 레인지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손가락의 기본 위치에서 기어를 변형해도 같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에 두 가지 위치를 결합하면 더 큰 폭의 변화, 즉 두세 단계 이상의 다이나믹 레인지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위치 결합에 따른 다이내믹 레인지 변화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 더 다양한 스틱 컨트롤, 즉 스틱 컨트롤, 손가락 컨트롤, 스윙 모션까지 결합하면 위에 두 가지 조합보다도 훨씬 더 큰 폭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어는 자동차의 성능, 연비, 엔진 보호, 주행 안정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적절한 변속을 통해 차량을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자동차 기어 변속과 드럼 스틱에서의 풀크럼 위치 조절은 힘과 속도의 균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강한 힘과 낮은 속도의 저단 기어, 즉 손바닥과 가까운 풀크럼, 그리고 빠른 속도와 적은 힘의 고단 기어, 즉 손가락 끝의 풀크럼. 이 두 개념 모두 에너지 전달의 최적화와 효율적인 컨트롤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사합니다. 손가락 마디 위치에 따른 풀크럼 변화는 스틱의 리바운드, 컨트롤, 힘 전달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빠르고 섬세한 연주는 첫 번째 마디를, 강한 타격이 필요한 연주는 세 번째 마디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풀크럼을 실험하면서 자신의 연주 스타일에 맞는 최적의 지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한 힘이 필요할 때 자동차는 저단 기어를 사용하듯이 드럼 연주자는 손가락 안쪽에서 풀크럼을 잡습니다. 또한 빠르고 섬세한 컨트롤이 필요할 때 자동차는 고단 기어를 사용하듯이 드럼 연주자는 손가락 끝에 가까운 위치에서 풀크럼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기어를 적절히 변속하지 않으면 엔진이 과부하되듯이 풀크럼을 잘못 설정하면 손의 피로가 증가하고 연주 컨트롤이 어려워집니다. 자동차와 드럼 모두 상황에 따라 적절한 변속을 해야 최상의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다양한 풀크럼, 즉 스틱과 손가락에서의 위치 변화를 익혀놓으면 연주의 폭이 넓어집니다. 결국 어떤 그립이나 풀크럼이든 올바른 방법으로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며 주어진 상황에서 적절한 위치 에너지를 선택하는 것이 효율적인 주행과 연주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손가락에서의 풀크럼 위치 변화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알아본 그립과 풀크럼들을 이용한 멀티 그립, 혼합 그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